자, 우리가 이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발바닥이. 그런 발바닥에서 어디를 지켜봐야 되냐면 여기 엄지발가락을 지켜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 뒤꿈치. 뒤꿈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지문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뒤꿈치에는. 여기는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지문이 없어요. 발가락에는 또 지문이 있어. 그럼 방광 찾는 것이 어디를 방광을 찾는 거냐면은 뒤꿈치를 찾으면 돼. 뒤꿈치는 자 여기는 지문이 있고 여기는 지문이 없어. 그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발을 이렇게 해서 들다 보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방광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방광이 되는 거야. 여기가 방광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방광이 누구하고 만나야 되냐면은 신장하고 용천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이게 방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방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방광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사람 몸이 어떻게 되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허리가 안 펴져. 이거 어디 앉을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방광 쪽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일어날 때도 힘을 못 줘. 힘을 못 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몸이 풀리면 이제 좀 걸을만하네. 이런 식으로 방광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또 방광에 문제가 되면은 내가 누워 있다가 자, 이 영상이 잘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내가 누워 있다가 돌아보려면 이런 사람들은 100% 방광에 문제가 있다. 100% 지금 아이고 허리야 이거 하고 들어갑니다. 같은 허리가 아픈데 똑같이 허리가 아픈데 방광이 문제가 되어서 아픈 허리는 혹시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 이거는 100% 방광의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방광의 문제가 있으면은 오른쪽이 되었든 왼쪽이 되었든 이게 그러면 병원 가게 되면 좌골신경통이에요, 디스크가 탈출했어요, 뭐가 흘러내려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디스크 3번, 4번에 문제가 있어요, 허리 3번 추간판이 탈출해서 이딴 개소리를 막 해야 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서 있거나 딱 일정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서 있거나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얘가 앉으려고 할 때 절대 함부로 못 앉아. 너무 큰 통증이 밀려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앉아있으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일어서려고 할 때 어떻게 해? 잘못하면 삐끗하면 너무 통증이 크게 밀려오니까 이게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자 그러면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아프나 제가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요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동작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가 너무 힘들고 똑바로 누웠다가 뭐로 누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힘든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힘든 사람이 있고 엎드리는 사람마다 다 틀려. 이게 방광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방광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 이게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방광하고 위하고 만나는 데가 있어. 누구하고 누가 만난다고? 위하고 방광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있잖아. 오늘 날씨도 너무 덥고 내가 고된 일을 했어. 그러면 남자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나거든. 그거는 반드시 나거든. 그래가지고 자 편의점 가가지고 시원한 맥주 하나 주세요. 벌컥벌컥 마신 거야. 어디로 들어갔어? 위로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서 위로 들어가가지고 방광 가서 탁 쳐버린단 말이야. 살짝 건드려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방광의 성격을 알아야 돼. 방광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자동차의 부동액이야. 뭐라고요? 부동액. 부동액이 뭔데? 차가 얼지 못하게 해야 돼. 얼지 못하게. 차가 영하 30도, 40도, 영하 50도가 내려가도 차는 절대 얼면 안 되는 거야. 내연기관이 거기 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부동액이거든. 요 방광에서 흘러가는 수, 방광수는 부동액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방광수 자체는 아주 차가워. 근데 걔가 얼지를 않아. 방광수 자체는 아주 차가워. 근데 그 자체가 얼지를 않아. 부동액은 아주 차가워. 얘는 얼지 않게 하는데 아무리 차가워도 영하 30도, 40도, 50도, 60도가 내려가도 얘는 얼지를 않아. 부동액의 성격하고 방광수의 성격이 같아. 얼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네. 그런데 내가 차가운 거를 넘기다가 위로 넘기다가 너무너무 시원하게 마셨는데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자, 내가 마신 것이 맥주가 시원하고 씨앗이가 돼 있었지 그것이 얼지는 않았었거든. 분명히 얼지 않았으니까 내가 벌컥벌컥 마셨단 말이야. 근데 그 갑작스러운 그 찬 기분이 어딜 쳐버린 거야? 방광을 탁 쳐버린 거야. 그러면요 분명히 여기 어디 가서 방광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짓거리 한 건데 그럼 허리를 못 써. 아이고, 왜 이래. 병원 가가지고 수술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도 있고 평생 병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안 살고 싶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늘 말짱했다가 내일 그런 경우도 있어. 저도 마찬가지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있잖아요. 야, 친구들 만나가지고 객기 막 부려 안 부려. 야, 이 자식 한잔해 하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어? 하다가 벌컥벌컥 하다가 또 에어컨 바람을 맞아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에어컨 바람을 시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쉬어야지 하고 에어컨 앞에 누워 있었는데 그게 찬바람이 와서 쳐버린 거야. 그러면 어디를 건드려? 얘를 건드려버린 거야. 갑자기 찬바람이 뭐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탄산음료 같은 거라든가 맥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반 미지근한 물이 한여름에도 좋은 겁니다. 혹시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걸릴지 몰라.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살이 같은 거 잘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살이 잘 걸리죠. 살이 즉시 푸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살이 딱 걸리잖아? 만세! 이러고 있어봐. 이러고 있어봐. 그럼 살이가 쑥 내려가 버려. 다시 내가 살이 들렸어. 내가 뭐 라면을 먹다가 푹 하다가 팍 걸렸어. 또는 내가 좋아하는 국물 같은 거 먹다가 탁 걸렸어. 그럼 뭐해? 만세. 이렇게 하고서 기침나고 막 기침하면은요. 기침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기침해. 그러면 한 1분 정도 있으면 싹 없어져.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건조사님이 가르쳐. 목에 가시가 걸렸어. 네. 목에 가시 걸렸잖아요. 이거 탁 들어보면 가시가 툭 튀어나와. 가시가. 다시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뭐 한다고? 만세. 살이 들렸을 때 만세. 그렇지. 연세 있는 분들은요 살이 들려서 사망을 합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고 하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살이 들려가지고 잘못하면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갑자기 떡 먹었을 때 기도가 막힐 때 만세. 여기 뭐가 막힌다. 그럼 뭐 한다고? 만세. 그럼 툭 튀어나와 버려. 떡이 툭 튀어나와. 네, 툭 튀어나와요. 이거 죽었잖아 하나.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봐봐. 너무 쉽게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를 병원에 의지하고 약에 이거는 잘못했다고 보는 거야. 예? 이거 하면 좋아요. 자, 여기 다시 와가지고 방광수라고 하는 것은 부동액이야. 부동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냉각수라고 해요. 냉각수가 왜 필요하냐면은 냉각수가 차에서 돌아다녀줘야지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쏴줄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추운 겨울에는 얼지 않아가지고 더운 훈기를 넣어주는 것이 얘가 하는 것이 이 부동액과 냉각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가셨죠? 얘가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방광수가 하는 거야. 방광은 그 자체의 성격은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놈은 얼거나 그 어느 성분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가버리면은 아이고. 이게 단순하게 허리만 아플 것 같아요. 고관절, 골반, 허리, 무릎 다 아파. 욱신 자체를 못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필요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자도 필요합니다. 이게 방광수가 문제가 됐을 때. 방광이 문제가 됐을 때. 이해가셨죠? 네. 그 방광을 어디에서 찾아? 팔바닥에서 찾으면 됩니다. 여기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방광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방광을 딱 감쌀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예, 딱 방광을 감쌀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자다가 여러 번 깨던 사람이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깨. 거짓말처럼 한 번 딱 누우면은 3번, 4번, 5번, 6번이라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그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죠.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낮 시간 생활할 때 피곤하지 않으니까는 권도사님 아마 요즘에는 거의 안 주무실 거야. 예? 왜? 피곤하지 않거든. 자다가 깨지를 않았거든. 그래서 지하철에 가서도 잘 안 주무실 거고. 이런데 여기 회원들 내놓고 요 강의 받으려면 저 100만 원씩 내놓고 강의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도사님부터 먼저 받아야겠다. 자, 대별을 당해. 이렇게 여기가 방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싱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기울였던 것이 어디야? 용천하고 수뇨관 흘러가는 거하고 방광을 가장 소변 볼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대변 볼 때 문제가 생기면 대변 볼 때 그 똥구멍 쪽이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원인이 발생해가지고 순식간에 몸 전체가 흘러가고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싱을 어디부터 발끝부터 발바닥 전체를 감싸면서 혈이 돌지 않는 것들을 혈을 막 돌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시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 신경 썼던 부분이 요 방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있잖아요. 누구하고도 상의를 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야, 임마, 방광이 여기 있지, 임마, 발바닥에 왜 가 있어, 임마.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맨날 생각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품이 만들었어. 그래서 신었더니, 자, 여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머리. 자, 그랬더니, 머리 쪽에는 두통이 있죠. 두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좋아졌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송곳으로 찌르는 현상.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자, 그러면 머리는 머리만 있어? 눈도 있고 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가는 현상들이 다 좋아지는 거거든. 무슨 말인고 하니? 머리에 붙어 있는 것들. 첫 번째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 일단 뭐 머리 당연히 붙어 있는 거고. 그럼 눈 붙어 있어야 되잖아. 눈 어떠세요? 원래 있는 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고. 귀 어떠세요? 기도 귀뚜라미 싹 없어졌고. 그게 당장 즉시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신으셨죠. 일주일 정도 만에 싹 없어져 버린 거야. 대박입니까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루 한 7시간 정도 잠을 자고 활동을 해야 돼. 밥을 먹으러 일어나야 되고, 씻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걸어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가 이렇게 딱 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발바닥에서 내가 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발바닥에서 계속해서 얘가 발바닥에서 끝없이 나를 안마해 주는 거야. 물론 이제 주무실 때까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늘 발바닥에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 기능이 있지는 않지만 안마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야. 대박이야, 안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그러니까 낮에 주무시는 분이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 저기 사무실에서 이제 단골 주무시는 분이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주무셨는데 지금 두 분이 절대 안 주무셔. 네? 요즘 코로나19는 어디하고 연관이 있어요? 당연히 머리죠. 당연히 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입이 돌아갔다. 어디를 보는 거야? 머리를 봐야지. 머리 다 붙어 있는 거야.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그것이 자 건드는 사람의 자례처럼 송곳으로 머릿속을 막 찌르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막 바윗돌로 막 누르고 있고, 그리고 귀에서는 계속해서 막 하루 너무너무 괴로워했거든.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서는 막 벌레가 날아다니고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고 했던 현상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는 주무시라고 해도 안 주무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항상 우리 사장님이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제 큰 형님 같기도 하고 또는 아버님 같기도 하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사실 속이 되게 많이 상하거든.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속이 상해. 근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거를 어싱을 딱 신어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들 다 해결해 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이 너무너무 편한 거야. 네? 진짜 제 속이 편한 거야. 자, 보시자고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용천이니까 여기 신장.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셨어? 저는요 신장 기능요 13%밖에 없습니다. 고대 병원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내가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신장 기능이 13%밖에 없으니 뭐 하자고? 신장 투석을 하자고 합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선생님, 저는 의사가 아닌데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처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신장 투석하시지 않고 신장 기능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 네? 얼마나 살릴 수,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맨발 벗고요, 산길 걸으시고, 바닷길 걸으시고, 특히 촉촉할 때는 비 올 때 좋잖아요. 비 맞으면서 산길 같은 거 맨발로 걸으세요. 맨발로 맨 땅 위를 걷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어싱이라고 합니다. 맨발로 맨 땅 위를 걸어서 지구의 땅 기운, 그 땅이 뭐 역할을 하냐면 배터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 배터리가 나한테 충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해? 접지라고 하는 거야, 접지. 예? 그 접지 현상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이 바닷가에 모래벌을 걷거나, 갯벌을 걷거나, 아니면 산에서 비가 올 때 걷거나,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맨 땅 위를 맨발로 걷게 되면은, 그걸 보고서 어싱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장님이 그렇게 못하시면요, 저희 어싱 구입해서 가져가세요.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매일같이 1시간 이상 어싱을 하시고, 어싱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맨 땅 위를 맨발로 걸으시랍니다. 그거 걸으시면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 특히 황토 같아서 하는 게 최고. 그렇죠. 황토 같은 거. 좋아요. 예? 24시간 쉬느라는데. 그렇게 저도 말을 하고 싶지만 또 하게 되면 또 누군가 또 시비를 걸까봐. 그래서 일단은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다. 그럼 봐봐. 가기 위해서 한 10분. 어싱하는데 본인이 직접 어싱하는데 한 1시간. 또 어쩌고저쩌고 씻고 어쩌고 하면 최소한 내가 어싱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어싱 회사에 제가 3년 동안 다녔잖아요. 알죠. 자, 이렇게 어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2시간인데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최대한 한번 피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맨 땅 위를 맨발로 걷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그 비스무리 짝퉁만큼 효과가 나오니까 우리 어싱을 좀 가져가라! 이해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지. 낮에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안 피곤해요. 낮에 졸려요? 안 졸려요? 거짓말처럼 그 졸음이 사라졌어. 왜? 자다 깨서 화장실 서너 번 가던 현상이 그것이 사라져 버렸거든. 내가 걷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앉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심장에 자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극이 들어와요.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는 위가 있어. 여기는 간이 있어. 위에도 자극이 들어가. 여기는 뭐가 있어? 췌장이 있어. 여기는 췌장이 있고, 여기는 방광이 있고, 여기는 생식기가 있고, 대변과 관계되는 길도 있고. 자, 여기는 뭐가 있고, 허리 무릎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허리 무릎이 있고. 예? 허리 있고, 무릎, 여기는 뭐가 있고, 어깨가 있고, 승모근, 여기는 어깨가 있고. 그러면 어깨도, 나도 어깨 아팠던 사람들, 거짓말처럼 어깨 아팠던 것이 사라집니다. 허리 아팠던 사람들, 허리 무릎 아팠던 사람들,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왜? 이 제품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어싱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맨 땅 위를 맨발로 걷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라도 지속되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10시간, 12시간 이상을 우리가 발에 끼고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안마 역할을 발바닥에서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해 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있던 분들도 많이 통증이 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심장이 강해지니까 심장 기능이 강해지니까 왜? 방광 기능이 강해지니까 왜? 생식기 기능이 강해지니까 왜? 췌장 기능이 강해지니까 췌장하고 관계되는 것이 뭡니까? 당뇨 아니에요, 당뇨. 네? 당뇨 보세요.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내 몸에 효과를 주는지 거짓말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거를 단순하게 내가 신발에다 깔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걸었더니 내 몸이 좋아진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방광으로 가져와서 자, 방광은
그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는 절대 얼어서는 안 되는 거야. 언제는 얼어도 돼? 죽은 다음에 얼어도 돼. 근데 죽기 전에는 얘가 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얘가 그 자기의 온도를 상실해버려. 그것이 뭐냐면 나한테 갑자기 찬 기운이 들어왔을 때. 찬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에어컨 바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찬 음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방광수, 즉 방광에 있는 방광수의 온도를 살짝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각하게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와버려요. 이거를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했더니 뭐 이러저러 한 말들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고 자 허리 이런 것들 어이구 이런 것들 막 욱신하기가 어려운 거 욱신이라고 표현을 쓰거든. 굴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걸 굴신이라고 해. 이렇게 굴신하는데 이거 피는데 어려운 거 이렇게 굴신하는데 어려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방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신을 딱 한 다음에 감싸 놓은 다음에 테이프를 살짝 붙여놔. 그래 놓고 거기를 맨살을 때리면 아프니까 덮어놓고 이걸 딱 덮어놓고 컵 같은 걸로 빵빵빵빵 쳐주면 고시골적인 허리 아픈 것들이 완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요 정도면 아마 방광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나는 방광에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유가 뭐죠? 애기? 아니야. 부부가 성생활을 할 때 남자의 성기가 어디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냐면 방광을 친다. 방광을. 이해가시죠? 방광을 계속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젊었을 때는 부부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산부인과를 많이 가는 거야. 산부인과 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뭐 때문에 가는 거야? 방광염 때문에 가는 거야. 이해가시는 거죠? 네. 왜 젊었을 때 내가 산부인과 가가지고 산부인과한테 방광염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실 거야. 그거는 젊었을 때 아무래도 부부 생활을 아무래도 나이 때보다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자의 그 성기 부분이 어디를 자꾸 자극하니까 여자의 방광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방광염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다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 감사합니다.